내 고향 작은 마을은 태백산맥 서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 울창한 숲이 마을을 에워싸고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며 다랭이론을 가로질렀지. 가나는 마을의 낡은 초가집 지붕처럼, 아궁이 위 찌그러진 냄비처럼, 그리고 마을 아이들의 때 묻은 눈망울처럼 깊숙이 박혀 있었어. 다른 아이들처럼 나 또한 맨발로 흙을 밟고 자랐지. 엄마와 함께 비탈길 끝 작은 집에 살았는데 그곳은 낡은 흙벽 틈새로 매서운 산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이었어. 내 이름은 현우. 짧고 소박한 이름은 마치 우리 모자의 삶과 닮아 있었지. 엄마, 박씨는 야위였지만 깊게 팬 주름과 고된 눈빛에서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어. 아버지가 폐병으로 돌아가신 후 엄마는 홀로 우리 가족을 이끌어야 했지. 엄마는 밭일, 산나물 채취, 나무 장작 패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 오직 나와 쌀 몇 토를 남겨놓으려고 궂은 날씨에도 땀 흘리며 일했지. 우리 집은 마을의 다른 집들과는 동떨어져 있었어. 낡은 볏집과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엮은 집이었지. 비가 내리면 지붕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양쪽 벽은 낡은 널빤지로 여기저기 덧대어져 있었어. 틈새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밤에는 야른 달빛이 낡은 벽에 드리워져 방 안을 신비롭게 비추었어. 가난했지만 나는 불만스럽지 않았어. 엄마는 내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람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야. 마음과 노력으로 평가하는 거지. 매일 새벽, 닭 울음소리가 아직 안개 속에 맴돌 때 나는 눈을 떴어. 밭으로 달려가 엄마를 도와 채소를 가꾸고 집 뒤 옥수수밭을 돌봤지. 그런 다음 시냇물을 건너 산나물을 캐고 물고기를 잡았어. 맨발은 물에 젖어 차가웠지만 엄마를 돕는 일에 힘든 줄 몰랐지. 점심은 잡곡밥과 데친 나물, 소금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엄마와 함께 만든 음식이기에 늘 맛있었어. 운이 좋은 날에는 시냇가에서 엄마가 잡은 작은 물고기가 올라오기도 했지. 오후에는 엄마 일을 돕고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곤 했어. 낡은 느티나무는 마을의 역사를 지켜봤고 내가 꿈을 키우던 곳이었지. 그곳에서 나는 붉은 흙길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길은 일주일에 몇 번씩 곡식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 트럭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어. 마치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듯했지. 마치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 아마 우리 마을에서 나 혼자만 먼 곳을 꿈꿀지도 몰라. 다른 아이들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 그저 소를 몰거나 물고기를 잡고 시냇물에서 뛰어노는 일상이 전부였지. 하지만 나는 달랐어. 한 번은 친구들에게 서울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을 가. 꿈 깨라. 여기서 먹고 사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 친구들의 말은 나를 슬프게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하게 만들었어. 정말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걸까? 하지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 엄마만이 내 꿈을 비웃지 않고 들어주셨지. 가끔은 느티나무 아래 내 옆에 앉아서 내 곱슬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속삭이셨어. 네가 정말 가고 싶다면 언젠가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떤 길을 가든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야.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엄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어.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는데 마을 입구에 큰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어.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옷을 입은 중년 남성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과는 달랐어. 그는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했지. 나는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어.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내가 묻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나는 서울에서 온 상인 강씨라고 한다. 이 근처 농산물을 사러 왔지. 나는 남자의 옆에 앉아 그가 이야기해주는 서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 높은 건물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큰 학교들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떠나기 전에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 네가 정말 이 마을을 떠나고 싶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서울은 노력하는 사람을 언제든 환영한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고, 그날부터 나는 언젠가 꼭 이 작은 마을을 떠날 거라고 다짐했어. 내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서울로 향할 거라고 말이야. 저녁 무렵, 강 씨가 떠난 후에도 나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붉은 흙길을 바라봤어.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모습에 묘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 서울 이야기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운 듯했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강 씨와의 만남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어. 엄마는 미소만 지었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지. 다만 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잡곡밥을 바라보실 뿐이었어. 서울은 먼 곳이야. 현우야.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엄마의 말은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 그날 밤, 나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 누워 낡은 지붕 틈새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았지. 서울에도 이런 달이 뜰까? 나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 강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친구들에게 강 씨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친구들은 나를 비웃었지. 너 정말 바보 같아. 여기서 태어났으면 평생 농사만 짓는 거야. 친구들의 말은 나를 속상하게 했지만 나는 계속 꿈을 꿨어. 저녁에는 몰래 엄마를 훔쳐봤어.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마을을 떠날 수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엄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어. 엄마를 도와 물을 깃고 풀을 베고 나서 시냇가를 따라 걸으며 나뭇가지나 물고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 나는 매일 조금씩 모아서 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 엄마는 전에 내게 이렇게 말했었거든. 이 마을을 떠나려면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그렇게 나는 희망을 품고 나만의 여정을 시작했어. 저녁 무렵, 처음으로 장작을 가지고 마을 장터로 향했을 때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할머니 한 분이 나에게 물었지. 현우야, 장작을 왜 팔려고 하는 거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서울에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지? 그건 그들에게 허황된 꿈으로 들릴 것 같았거든. 결국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 엄마를 도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 몇 주 뒤, 나는 다시 강 씨를 만났어. 그의 트럭은 예전에 멈춰 섰던 느티나무 아래에 다시 멈춰 섰지. 나는 장작을 들고 서 있었는데 강 씨를 보자마자 장작을 내팽개치고 그에게 달려갔어. 아저씨, 강 씨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너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난 곡식을 실으러 왔지. 잘 지냈니? 나는 마치 잔치가 열린 듯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는 다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고 나는 서울 이야기를 들었어. 강 씨의 모든 이야기는 서울을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지게 했지. 아저씨, 저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나는 굳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떠나기 전에 강 씨는 나에게 서울에 있는 그의 주소를 적어 주었어. 언젠가 네가 서울에 오게 된다면 꼭 나를 찾아오거라. 나는 그 종이를 꽉 쥐었어. 마치 내가 간절히 원했던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은 것 같았어.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강 씨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리고 강 씨에게 받은 쪽지를 엄마에게 보여주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지. 엄마, 저 서울에 갈 거예요. 꼭 아저씨를 찾을 거예요. 엄마는 내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는 낡은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지. 네가 결심했다면 엄마는 막지 않겠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거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 내 꿈이 더 이상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지. 나는 이 작은 마을을 떠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이야. 강 씨에게 주소를 받은 후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 엄마 일을 돕는 것 외에도
틈틈이 장작을 줍고 물고기를 잡으며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지. 매일 새벽, 나는 물통을 들고 시냇가로 향했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와 어우러져 고단함을 잊게 해줬지. 시냇물에 그물을 던질 때마다 눈을 감고 서울 시내를 상상했어. 높은 건물들과 시끌벅적한 거리들을 말이야. 하지만 삶은 늘 순탄치만은 않았어. 7월 어느 무더운 날, 나는 장작을 지고 가다가 친구인 전 씨에게 놀림을 받았어. 어이, 김현우. 또 장작 팔러 가냐? 돈 모아서 서울 가려고. 친구들은 비웃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서울에 가고 싶지만 돈도 없고 가난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장작을 짊어지고 걸어갔지. 많은 밤들, 나는 엄마를 훔쳐보며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을지 묻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닫곤 했어. 엄마는 이미 너무 지쳐 보였고 나는 엄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을 굳혔지. 엄마를 도와 물을 깃고 풀을 벤 후 시냇가를 따라 걸으며 팔만한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어. 마른 나뭇가지, 작은 물고기들을 모았지. 하루에 몇 개라도 팔 수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엄마는 이런 말을 했었지. 이 마을을 떠나려면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그렇게 나는 나만의 조용한 여정을 시작했어. 어느 날 저녁, 내가 캔 장작을 마을 시장에 처음으로 팔러 갔을 때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나에게 물었지. 현우야, 장작을 왜 팔려고 하는 거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들에게 서울에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 그들에게는 너무 허황된 꿈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 결국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 그냥 엄마를 도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요.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아한 듯한 눈빛은 오랫동안 내 눈앞에 맴돌았지. 몇 주 뒤, 나는 다시 강 씨를 만났어. 강 씨의 트럭은 내가 장작을 들고 있던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지. 나는 강 씨를 보자마자 장작을 내려놓고 그에게 달려갔어. 아저씨, 강 씨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지. 너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난 곡식을 실으러 왔지. 잘 지냈니? 나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는 다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고 나는 강 씨에게 서울 이야기를 물었어. 강 씨의 모든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엿보는 것 같았어. 아저씨, 저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지?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나는 굳은 결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어. 떠나기 전에 강 씨는 나에게 서울에서 그의 주소를 적어 주었어. 언젠가 내가 서울에 오게 된다면 꼭 나를 찾아오거라. 나는 쪽지를 꽉 쥐었지. 마치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은 것 같았어.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강 씨와의 만남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어. 엄마는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다만 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잡곡밥을 바라봤을 뿐이야. 서울은 먼 곳이야. 현우야, 엄마는 조용히 말했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엄마의 말은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 그날 밤, 나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 누워 낡은 지붕 틈새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봤지. 서울에도 이런 달이 뜰까? 나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 강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 나는 친구들에게 강 씨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그들은 나를 비웃었어. 너 정말 바보 같아. 여기서 태어났으면 평생 농사만 짓는 거야. 친구들의 말에 조금은 속상했지만 나는 계속 꿈을 꿨어. 저녁에는 몰래 엄마를 훔쳐봤어.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떠날 수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엄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어.
엄마를 도와 물을 깃고 풀을 벤 후 시냇가를 따라 걸으며 팔만한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지. 마른 나뭇가지, 작은 물고기들을 모았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팔 수 있다면 나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엄마는 이런 말을 했었지. 이 마을을 떠나려면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나는 그날부터 희망을 품고 나만의 조용한 여정을 시작했어. 어느 날 저녁, 내가 캔 장작을 마을 장터에 처음으로 팔러 갔을 때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내게 물었지. 현우야, 장작을 왜 팔려고 하는 거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서울에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지? 그건 그들에게는 허황된 꿈처럼 들릴 것 같았어. 결국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 엄마를 도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오랫동안 내 눈에 아른거렸어. 몇 주 뒤, 나는 다시 강 씨를 만났어. 그의 트럭은 내가 장작을 들고 서 있었던 그 느티나무 아래에 다시 멈춰섰지. 나는 강 씨를 보자마자 장작을 내팽개치고 그에게 달려갔어. 아저씨, 강 씨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너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난 곡식을 실으러 왔지. 잘 지냈니? 나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는 다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고 나는 강 씨에게 서울 이야기를 물었어. 강 씨의 모든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엿보는 듯했지. 아저씨, 저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지?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나는 굳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떠나기 전에 강 씨는 나에게 서울에서 그의 주소를 적어 주었어. 언젠가 내가 서울에 오게 된다면 꼭 나를 찾아오거라. 나는 그 종이를 꽉 쥐었지. 마치 내가 간절히 원했던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은 것 같았어.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강 씨와의 만남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어. 엄마는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다만 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잡곡밥을 바라볼 뿐이었어. 서울은 먼 곳이야. 현우야. 엄마는 조용히 말했지.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엄마의 말은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 그날 밤, 나는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낡은 지붕 틈새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았지. 서울에도 이런 달이 뜰까? 나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 강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 나는 친구들에게 강 씨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그들은 나를 비웃었어. 너 정말 바보 같아. 여기서 태어났으면 평생 농사만 짓는 거야. 친구들의 말은 나를 속상하게 했지만 나는 계속 꿈을 꿨어. 저녁에는 몰래 엄마를 훔쳐봤어.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떠날 수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엄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어. 엄마를 도와 물을 깃고 풀을 벤 후 시냇가를 따라 걸으며 팔만한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지. 마른 나뭇가지, 작은 물고기들을 모았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팔 수 있다면 나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엄마는 이런 말을 했었지. 이 마을을 떠나려면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나는 그날부터 희망을 품고 나만의 조용한 여정을 시작했어. 어느 날 저녁, 내가 캔 장작을 마을 시장에 처음으로 팔러 갔을 때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내게 물었지. 현우야, 장작을 왜 팔려고 하는 거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서울에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지? 그건 그들에게는 너무 허황된 꿈처럼 들릴 것 같았어. 결국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 엄마를 도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오랫동안 내 눈에 아른거렸어. 몇 주 뒤, 나는 다시 강 씨를 만났어.
그의 트럭은 내가 장작을 들고 서 있었던 그 느티나무 아래에 다시 멈춰섰지. 나는 강 씨를 보자마자 장작을 내팽개치고 그에게 달려갔어. 아저씨, 강 씨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너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난 곡식을 실으러 왔지. 잘 지냈니? 나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는 다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고 나는 강 씨에게 서울 이야기를 물었어. 강 씨의 모든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엿보는 듯했지. 아저씨, 저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지?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나는 굳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떠나기 전에 강 씨는 나에게 서울에서 그의 주소를 적어 주었어. 언젠가 내가 서울에 오게 된다면? 꼭 나를 찾아오거라. 나는 그 종이를 꽉 쥐었지. 마치 내가 간절히 원했던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은 것 같았어.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강 씨와의 만남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어. 엄마는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다만 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잡곡밥을 바라볼 뿐이야. 서울은 먼 곳이야. 현우야. 엄마는 조용히 말했지.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엄마의 말은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 그날 밤, 나는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낡은 지붕 틈새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았지. 서울에도 이런 달이 뜰까? 나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 강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지. 나는 친구들에게 강 씨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그들은 나를 비웃었어. 너 정말 바보 같아. 여기서 태어났으면 평생 농사만 짓는 거야. 친구들의 말은 나를 속상하게 했지만 나는 계속 꿈을 꿨어. 저녁에는 몰래 엄마를 훔쳐봤어.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떠날 수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엄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어. 엄마를 도와 물을 깃고 풀을 벤 후 시냇가를 따라 걸으며 팔만한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지. 마른 나뭇가지, 작은 물고기들을 모았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팔 수 있다면 나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엄마는 이런 말을 했었지. 이 마을을 떠나려면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나는 그날부터 희망을 품고 나만의 조용한 여정을 시작했어. 어느 날 저녁, 내가 캔 장작을 마을 시장에 처음으로 팔러 갔을 때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내게 물었지. 현우야, 장작을 왜 팔려고 하는 거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서울에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지? 그건 그들에게는 너무 허황된 꿈처럼 들릴 것 같았어. 결국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 엄마를 도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오랫동안 내 눈에 아른거렸어. 몇 주 뒤, 나는 다시 강 씨를 만났어. 그의 트럭은 내가 장작을 들고 서 있었던 그 느티나무 아래에 다시 멈춰섰지. 나는 강 씨를 보자마자 장작을 내팽개치고 그에게 달려갔어. 아저씨, 강 씨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너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난 곡식을 실으러 왔지. 잘 지냈니? 나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는 다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고 나는 강 씨에게 서울 이야기를 물었어. 강 씨의 모든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엿보는 듯했지. 아저씨, 저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지?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나는 굳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떠나기 전에 강 씨는 나에게 서울에서 그의 주소를 적어 주었어. 언젠가 내가 서울에 오게 된다면 꼭 나를 찾아오거라. 나는 그 종이를 꽉 쥐었지. 마치 내가 간절히 원했던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은 것 같았어. 밤이 되자
나는 낡은 흙벽 틈새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막으며 잠이 들었어. 하지만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슴 한켠에선 서울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지. 다음 날, 나는 새벽부터 일터로 나갔어. 엄마와 함께 밭을 메고 나무를 해오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나는 힘을 냈어. 마음 한켠에는 곧 떠나게 될 서울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야. 몇 주가 흘렀을까? 드디어 강 씨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어. 그날, 나는 낡은 장작을 가득 짊어지고 있었는데 강 씨를 보자마자 장작을 내팽개치고 그에게 달려갔어. 강 씨는 반갑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지. 그날, 우리는 예전처럼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강 씨에게 서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었지. 강 씨는 서울의 화려한 모습과 함께 그곳에서의 힘든 삶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 하지만 그의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더욱 용기를 얻었어. 강 씨가 떠나기 전 나는 그에게 내 결심을 이야기했어.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지? 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게 힘이 되어줄 만한 제안을 하나 했어. 혹시라도 서울에 오게 되면 자신의 일터인 동대문 시장으로 찾아오라는 것이었지. 나는 낡은 종이 조각에 적힌 동대문 시장이라는 글자를 보며 언젠가 꼭 그곳을 찾아가리라 다짐했지. 그날 저녁, 나는 엄마에게 강 씨와 나눈 이야기를 전했어. 엄마는 언제나처럼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지.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어.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날 밤, 나는 낡은 침대에 누워 먼 곳을 꿈꿨어. 서울에서 공부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지. 다음 날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 밭일 뿐 아니라 마을 주변에서 닥치는 대로 돈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 했지. 밤에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틈틈이 서울에 대한 책들을 읽으며 꿈을 키웠어. 하지만 나의 노력은 쉽지 않았어. 마을 친구들은 여전히 나를 비웃었고 나는 가끔씩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했지.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의 따뜻한 미소가 내게 다시 힘을 주었어. 몇 달 후, 나는 강 씨에게 받은 주소를 가지고 서울로 향하기로 결심했어. 엄마는 나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 현우야, 너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아. 나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낡은 가방을 들고 마을을 떠났어. 나는 서울로 가는 동안 걸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었어. 돈을 아끼기 위해 값싼 여관이나 길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배고픔을 참아가며 걷기도 했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만이 가득했어. 며칠을 걸었을까? 드디어 서울 시내에 들어섰어. 나는 강 씨가 알려준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어. 그곳은 복잡하고 시끄러웠지만 나는 꿈에 그리던 서울에 발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지. 시장에서 나는 강 씨를 찾아 헤맸어.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혹시나 강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지.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나는 드디어 강 씨를 찾을 수 있었어. 강 씨는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어. 그에게 나는 서울에서의 나의 어려움과 꿈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지. 강 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돕기로 약속했어. 강 씨는 나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었고 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나는 시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벌고 틈틈이 학업을 이어갔어. 강 씨의 도움과 나의 노력 덕분에 나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한 나의 고향,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며 힘을 냈어. 나는 서울의 화려한 도시에서 새로운 꿈을 키웠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고향 마을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 하지만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부채감과 그리움이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의 성공을 가장 기뻐해 주셨던 나의 엄마를 위해, 그리고 내가 자란 고향 마을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나는 옛날 생각이 떠올랐지.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어. 기차는 어느덧 나의 고향에 도착했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을 어귀에 들어섰지.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나는 마을 곳곳이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어. 낡은 초가집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시냇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어릴 적 추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 나는 제일 먼저 옛집으로 향했어. 낡은 집은 시간이 흘러 더욱 허름해졌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지. 집 마당에 앉아서 잠시 쉬던 나는 문득 나의 꿈을 키웠던 그 느티나무를 찾아갔어. 느티나무는 여전히 굳건하게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나무 아래에 앉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어. 그곳에서 나는 강 씨를 처음 만났고 서울을 꿈꾸게 되었지. 그때 나는 나를 놀렸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어.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모습이었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 나는 친구들에게 미소를 건네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어. 친구들은 나의 성공에 놀라워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물었지.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서울에서 겪었던 고생과 노력, 그리고 강 씨와 엄마의 도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 나는 친구들에게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 그날 저녁, 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작은 잔치를 열었어. 내가 직접 만든 음식들을 대접했고, 마을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즐거워했지.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고향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사람들에게 말했어. 나는 고향 마을에 작은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이야기했지. 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나를 향해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냈어. 그날 밤, 나는 옛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사진을 바라봤어. 엄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는 엄마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했어. 나는 엄마에게 내가 이룬 성공과 고향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 엄마는 분명 하늘에서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다음 날,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 예전처럼 땀을 흘리고, 흙을 만지고, 나무를 자르며 일을 했지. 학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완성되었어. 나는 학교 이름을 희망학교라고 지었어. 그곳에서 아이들은 꿈을 꾸고 희망을 키우며 자라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나는 희망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어. 희망학교는 곧 마을의 자랑이 되었어. 아이들은 꿈을 키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지. 나는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바쁜 생활을 이어갔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고향에 있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는 나이가 들었어. 하지만 희망학교는 여전히 내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 내가 만든 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고 그들 중 몇몇은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어. 나는 강 씨와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고향에 돌려주고 싶었고 희망학교는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곳이었어. 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고 그들이 가난에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다시 그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어. 낡은 나무는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나는 그때처럼 마음속에 희망을 품었지.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회상했어.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서울에서 이룬 성공, 그리고 지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희망학교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 펼쳐졌지.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어. 나는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줄 거야. 나는 나무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학교로 향했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나를 반겼고 나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지. 그렇게 나는 고향과 서울을 오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삶을 살아갔어. 가끔은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나의 어린 시절이 말이야. 그 기억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고, 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지. 나는 사업가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멘토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나의 작은 노력이 작은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은 다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지.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나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야. 나는 앞으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세상에 빛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빛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언젠가 내가 아주 늙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될 때, 나는 이 느티나무 아래에 다시 돌아와 그동안 내가 만들어온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거야.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회상하며 조용히 눈을 감을 거야. 나는 여전히 이 삶을 사랑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싶어. 나의 이야기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어. 나는 희망학교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 서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봤지. 낡은 학교 건물과 운동장은 석양빛에 따뜻하게 물들었고, 나는 그 풍경을 보며 편안함과 감사함을 느꼈어. 나는 고개를 숙여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아이들은 나의 미소에 화답했지. 나는 어릴 적 가졌던 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 그때 내 손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 나는 고개를 들어보니 나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 김 씨가 내 옆에 서 있었어.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 김 씨는 늘 나를 믿고 격려해주는 소중한 친구이자 희망학교를 함께 만들어온 동반자였어. 우리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지난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겪었고, 함께 기뻐했으며, 함께 꿈을 키워왔지.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나는 그 빛나는 별들을 보며 내 꿈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나의 고향을,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그리고 나의 모든 꿈들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질 거야.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내 마음은 따뜻하고 평온했지. 나는 낡은 일기장을 펼쳐 지난날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어.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어린 시절, 서울에서의 고생스러웠지만 희망찼던 시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온 아름다운 현재까지. 나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내게 소중하고 감사했어. 나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 그리고 꿈속에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지. 엄마, 그리고 나의 친구들, 그리고 희망학교 아이들까지. 그들은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고, 나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잠을 청했어. 나는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야. 나의 작은 노력이 이 세상에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